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화학과의 강위경입니다. 자, 여러분 졸업 논문과 병행해서 논문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졸업 논문 연구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의실 대면 수업이 이제 금지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 논문 연구 또는 이제 졸업 논문은 각 실험실에서 이제 배정이 돼서 지도 교수님과 이제 토의 또는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수업이 별로 없고 해서 또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일정상 이제 모여들 때가 이제 몇 번 있는데 그때 코로나 사태가 이제 3월 중에 이제 종식이 되면 4월 초에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월 10일까지로 또 대면 수업이 금지가 됐죠. 뭐 그때 종식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으로 와서 또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또 일정상 여러 가지 이제 변경사항을 이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졸업 논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논문 연구 수업과 병행해서 졸업 논문은 이제 4학년 학생들도 논문 연구를 듣지 않으면서 졸업 논문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졸업 논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또 논문 연구를 듣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논문 연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추후 논문 연구를 듣지 않는 졸업 논문 대상자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사진이 뭡니까?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졸업 논문 작년 2019년도 졸업 논문 발표할 때죠.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국 졸업 논문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와 같이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해서 남한테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회를 갖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졸업 논문 형태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이 행사들이 보면 이제 화학과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것들이 보면은 거의 한 1990년도부터 이제 졸업 논문을 시행해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한 거는 2003년, 4년인가요? 2005년도 가을 학기 졸업 예정자부터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상당히 유서 깊고 학생들에게 이제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먼저 졸업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화학과 4학년 이제 졸업을 이제 1년 앞둔 시점에서 왜 화학과를 왔는지, 화학이라는 학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화학과를 입학할 때는 뭐 나름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서 이제 들어왔을 텐데 이제 졸업이 1년 남았죠. 지금 워낙 경제도 안 좋고 뭐 사회도 불안정하고 사회 상황이 불안정하고 해서 이제 취업 전선이 또 이제 아주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4학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지금 3년 동안 그리고 4년을 졸업할 때 화학을 왜 했느냐를 한번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화학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 화학 시간이나 이제 여러 강의 시간들 시작에 많이 나눴던 얘기들이 있긴 할 텐데, 화학하면 뭐 변화의 학문이라 그러죠. 변화의 학문. 그래서 화학하면 이제 뭐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문에도 이제 뭐 그 어떤 그 대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 보면은 그 화학만큼 범위가 넓은 과목 학문이 없죠. 그 이과 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물질의 어떤 변화에 대한 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 사실 물질을 다루지 않는 학문은 거의 그 극히 일부분이죠. 사실 전산 쪽도 이제 그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그 결국 그 전산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도 어떤 그 실생활, 어떤 그 실질 경제에 이제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이 이제 아주 그 폭넓은 그 넓은 분야의 그 응용이 되게 그 접속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화학 기본적으로 보면 왜 화학인가? 그래서 보면 화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뭐 기초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 구슬을 화학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원자를 깨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과학이 이제 그 화학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그 학문이 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화학이 보면 이제 물리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보면 물리는 이제 좀 방법이 연역적이고 뭔가 그 논리가 있고 어떤 그 명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왜 그래밖에 안 되느냐 뭐 하는 것들을 인해서 이제 그 증명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반면 화학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된 그 사실들로부터 어떤 공통의 논리를 갖다 공통적인 어떤 그 어떤 법칙인가요? 그걸 뽑아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쌓여지는 게 이제 그 화학이죠. 그렇지만 이래 여보면 그 화학의 어떤 그 시초 그 학문들에서의 발견의 그 시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게 이제 연금술이죠, 연금술. 그래서 물질의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금을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얻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그걸 갖다가 뭐 술이라 그러지 학문이라고 하지는 않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얻어진 어떤 그 여러 가지 관찰로부터 얻어진 그런 어떤 사실을 그걸 갖다가 개개가 어떤 그 개별적인 사실로만 있으면은 어떤 그 학문이 아닌 거죠. 어떤 뭐 트라이얼 에러를 해서 어떤 그 경험 다 경험으로 다 쌓일 뿐이고 그 화학에서는 그것들로부터 뭔가 공통적인 원리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물질이 기본 입자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원자로 돼 있다. 원자는 뭐 어떤 성질을 갖는다. 그 핵과 전자로 되는데 전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더라. 그래서 뭐 주기율표도 만들고 그 성질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뭐 그다음에 추정을 하고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일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주변으로부터 이제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계속 그 접촉하고 대하고 있죠.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물질들 접촉했는데 그 물질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원칙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그 어떤 또 그 적용 분야가 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실용적인 과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화학의 손을 거치지 않는 주의 물질이 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응용성을 가진 화학. 그러니까 뭐 응용성을 하면 그 모든 물질들이 관여를 하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느냐.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보면 뭐 보면 대체 에너지, 뭐 첨단 물질, 소재, 개발, 뭐 환경 문제, 뭐 등 그 21세기의 뭐 1등 공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선 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AI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뭐 의약품들이 개발이 돼야 한다 하기 위해서도 보면 어떤 센서라든가 그 센서를 구성하는 어떤 소재 또 그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 화합물들 그다음에 중간 화합물들이 이제 그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넓은 응용성을 가진 과학이고 그래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의 중심화. 그래서 뭐 나노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바이오 기술, 식품공학, 뭐 의료 기술 해서 뭐 안 걸리는 데가 없죠. 그래서 보니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핵의 중심에 이제 화학이 있고
각 분야별로 이제 그 개인의 적성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어떤 그 흥미 또는 그 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를 접목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법대에 나오면은 뭐 이제 사실을 봐야 된다, 뭐 공대를 나가면 엔지니어 돼서 뭐 현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인 뭐 연관이 바로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 화학하면은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모든 거 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제 참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 좀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니까 기본은 뭡니까? 뭐 어떤 것들은 뭐 기본 원칙은 먼저 바탕, 코어, 먼저 핵을 다지고 그로부터 다른 분야를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더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또 같이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셀러 그림에서 보면 이제 화학이 만들어가는 물질과 기술의 역사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것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한다는 것 갖다가 이제 예로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뭐 이전의 기술들로부터 보면 쭉 나타내졌는데,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 때 LCD 하면 1960년도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에서 뭐 아주 그 사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낮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LCD, 리퀴드 크리스탈의 원리는 언제 발견이 됐냐면 1900년도 초에 벌써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화학자들이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성질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1960년도 후반,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 들어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아주 넓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물질이 최초로 개발이 되고 어떤 최초로 발견이 되는 거하고 실제로 어떤 응용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것들이 물질들이 어떤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물질만 있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기술들, 뭐 전기 분야, 전자 분야, 아니면 다른 역학 분야, 어떤 다른 이제 관련 분야들이 어찌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렇지만 기본은 뭡니까? 화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그 시작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화학과에서 이제 다루는 분들이 화학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결국 어떤 미래의 어떤 먼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서 그 물질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학공학과하고 화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는데, 화학하고 화학공학은 화학은 뭡니까? 케미스트리에서 뭐 케미스트, 이스트고, 화학공학은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고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그래서 보면 좀 더 현장에 가까운 게 화공이죠. 화공.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장을 떠나서 어떤 기초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데가 화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화학과에서 이제 만들어낸 물질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생산이라든가 어떤 물성들을 갖다가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원과에서 어떤 아주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이제 다시 조사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화학은 보면 조금 숨이 긴, 그 다음에 화공은 뭔가 어떤 한시적인, 아니 어떤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뭔가를 엽적을 이뤄야 되는 그런 학문들인데, 지금 또 보면 이제 화공과에서도 보면 사실 화공과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링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어떤 큰 분야였었는데, 지금 다시 물질 쪽으로 이제 다시 어프로치하는. 요새 그게 보면 이제 융합학문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제 화학과 화공이 겹치고, 그다음에 어떤 자연과학하고 기초과학하고 응용화학이 겹쳐서 그런 중간점에서 이제 새로운 분야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추세이긴 한데, 결국 이제 화학과에서는 그래도 먼 앞을 내다보고서 물질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쪽이다,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 선도과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응용 분야라고 이제 나왔는데, 뭐 하여튼 인공 분야기는 이제 의공학 계열, 뭐
유리속 TV, 뭐야? TV 뭐 평판 디스플레이 여러 형태가 많죠. 뭐 요새는 뭐 유리 위에다가 또 이제 그 어떤 그 화상을 갖다가 이제 그 연출한 그런 것들도 있죠. 결국 그 안에 이제 어떤 그렇게 빛을 내게끔, 빛을 처리하게끔 하는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서 센서들까지, 어떤 그 회로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물질이죠. 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체온이 다시 자라기, 뭐 아미노산, 뭐 무동력 비행기,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요새 체온이 나노 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 부분,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미래 선도 과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에 얼마만큼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그게 보고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 자료가 좀 늦게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면 수소 자동차도 뭐 거의 이제 개발이 됐죠. 뭐 시판 어떤 상용화가 이제 안 됐을 뿐이지. 물론 이제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화학을 뭐 그대 품 안에 옛날 드라마 중에 나왔던 그 멘트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가 이제 입고 쓰고 하는 물질들 중에 전부 다 화학이 관련된다는 것이죠. 이 학생이 보면 쓰고 있는 핸드폰이 뭡니까? 옛날 폴더폰이죠. 폴더폰이 나올 때 보니까 2000년대 초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스마트폰, 뭐에서 뭐 모든 머리, 뭐 염색, 그 다음에 아스피린 의약품, 뭐 MP3 플레이어. 사실 요새 또 MP3 플레이어는 안 쓰죠.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온도를 기억하는 합금, 현상 기억 합금 이런 것들. 뭐 보면 전부 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됨으로써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화학인의 진로일 텐데, 그럼 화학과 졸업하고서 어딜 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모든 분야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뭐, 모든 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깎고 말까 같죠. 뭐,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딱히 뭐, 이 화학과 졸업하면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얘기하는 게 없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이제 걱정들을 하고 이제 고민하고, 역시 마찬가지. 저도 이제 졸업할 때 과연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크게 이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화학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다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어떤 핵의 토대에 해당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쪽 학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학교 4학년만 뭐 졸업해가지고 뭐 졸업해서는 이제 또 전문 분야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이나 뭐 이제 또 다른 좀 더 전문 분야를 갖다가 닦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어찌됐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대학교 교수, 연구소 연구, 뭐 생각이죠. 별이사, 뭐 별이사도 보면 이과 쪽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대학교 학부모만 나와서는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창업주도 있는데 뭐 코스닥,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요새 뭐 청년 창업 이런 것도 하지만, 뭐 청년 창업을 할 때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과학 지식, 뭐 전문적인 학문 지식이 없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결국 이제 화학과를 졸업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물질의 어떤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응용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하는 건데,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밥차를 한다. 뭐 그런 거하고 또 좀 다르죠. 그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학부만 나와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뭔가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뭐 회사 경력이라든가, 뭐 또 다른 이제 뭐 학교 또는 어떤 대학원 과정들, 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기자 컨설턴트 문필가, 뭐 이런 것들. 기자 컨설턴트 좀 거리가 먼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동기들 중에 뭐 한 몇 명은 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고시라고도 하는데, 언론에서도 보면 이제 과학 컬럼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이과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화학과 출신들도 몇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의사 기초의학자. 의사는 이제 요새는 보면 이제 뭐 전문 대학원이 이제 없어지고 의대
그 학부 체제로 갔으니까 의사를 가려면 이제 다시 학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초의학자면 그 어떤 그 의대 쪽에서도 보면은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의약품 관련해서 또는 그 생체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그 현상들이나 어떤 어떤 기초적인 어떤 과학 분야 쪽으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초과학자일 건데,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연구소 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에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교 교사. 중고교 교사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화학과에서 이제 교직을 할 수 있는 티오가 3명인가요? 4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이제 티오가 없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줄게 되는 따라서 이제 교사들도 빈용되는 시장이 그렇게 넓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 공무원들도 있죠.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소수. 여러분들 영국에 이제 유명한 수상인데 마가렛 대처라고 이제 철의 재상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화학과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실 건데 실제 화학과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거기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연구소 연구원, 그 다음에 그냥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기업체 직원, 기업산업체 연구소 연구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어떤 분야를 갈 것이냐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요새 와서 연구소 연구원이나 산업체 연구소 연구원들, 또 우리 기업체 직원. 하다 보면 이제 기업체 직원은 또 조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연구소, 하여튼 우리가 보면 화학과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직업군들 있죠.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이제 실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학부만 나와가지고는 좀 힘들고 적어도 이제 대학원 석사 정도 이상은 나와야 어떤 그런 분야들이 그런 분야의 어떤 진로가 진출이 이제 조금은 수월하다는 걸 갖다가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큰 주류는 그렇다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과에서는 이런 학과의 교육 목표, 화학은 논리성, 합리성, 실용성의 기초학문이고 통합적 지식과 넓은 시야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지녀야 되고 그래 화학은 중심과학이다. 이런 어떤 화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어떤 토대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대해서는 전공교육, 전공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산업체 물질과학 기술 분야 담당할수는 전문교육, 취업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어느 쪽 분야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지원교육, 일반학, 공대 일반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교과목들, 관련 교과목들에 대한 지원교육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외적인 분야고 우리가 이제 또 학문을 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들은 뭡니까? 뭔가 어떤 사람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학적 사고력과 합리적 탐구력을 사회재반으로 기할 수 있는 사회교육.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이제 관찰해서 그걸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학과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어떤 노력하고 여러 학생들한테 이제 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하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계시죠.